여러분, 부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한가롭게 요트 위에서 여가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요,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부자들은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과거랑은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린 이 기묘한 역설.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100년 전쯤 영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귀족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했다면 아마 주말이 대체 뭐지? 하고 되물었을 거예요. 왜냐고요? 이분들한테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전부 다 휴일, 즉 여가였으니까요. 굳이 주말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처럼 과거에는요, 부와 여가는 거의 같은 말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는 이게 당연한 공식이었죠. 부자는 쉬고 가난한 사람은 더 오래 일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즉 고소득자일수록 오히려 더 길게 일하는 아주 이상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이 현상을 두고 경제학자들이 거대한 여가의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요즘 그런 것 같아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아주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되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라는 거죠.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1965년만 해도 고학력 부유층은 다른 근로자들보다 여가 시간이 조금 더 많았어요. 뭐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요, 불과 40년이 지난 2005년에는요, 이 상황이 그냥 180도 뒤집힙니다. 오히려 그들의 여가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어진 거예요. 이건 뭐 부자들이 누리던 여가의 특권이 그냥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빼앗겨버렸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이 엄청난 변화 뒤에는요, 사실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강력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수수께끼를 풀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바로 경제학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선택을 좌우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리예요. 그 원리는 바로 대체 효과라고 불리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당 10만 원을 버는 사람한테 1시간의 휴식은 10만 원짜리죠. 그런데 만약 시간당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한테 1시간의 휴식은 무려 10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쉬는 것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승자독식 경제에서는 이 효과가 정말 극대화됩니다. 1등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세상이잖아요. 2등하고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결과는 엄청난 부의 차이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잠깐 쉴까 하다가도 아니야, 이 시간에 1시간 더 일해서 격차를 벌려야 해 하는 유혹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너무 간단하겠죠. 이 수수께끼를 푸는 나머지 절반의 열쇠는요, 바로 일과 여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한 세기 전 유명한 사회학자 소스타인 웨블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가는 명예의 상징이다.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부자들에게 여가는 그 자체로 명예고 지위였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아. 이걸 보여주는 최고의 과시수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죠. 한때 명예의 상징이었던 그 여가가 이제는 뭔가 능력 없음, 쓸모 없음, 심지어 실업 같은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요즘 한가하신가 봐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칭찬으로 들리세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과거의 최고 사치품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불필요하다는 낙인처럼 여겨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일 그 자체의 성격이 바뀐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의 노동은 대부분 반복적이고 지루한 고역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지식 노동자들의 일은 어떻습니까? 뭔가 창의적인 문제를 풀고 지적인 도전을 통해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집보다 회사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공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러니 당연히 일을 더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첫 번째 단서였던 경제적인 힘, 그리고 두 번째 단서였던 사회적인 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딱 맞물려서 일하는 부자라는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쉬면 엄청난 손해야 라는 경제적인 압박이 계속 등을 떠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하는 게 멋지고 보람 있는 거야 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앞에서 끌어당기는 거죠. 이 양쪽의 힘이 동시에 부자들을 일터로 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로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습니다. 과거 부자들의 전유물이자 사치품이었던 여가는 이제 아주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덜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한계급, 즉 한가롭게 노는 계급이라는 말은 이제 정말로 박물관에 나가야 할 옛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보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일이 새로운 명예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그렇다면 여가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풀어야 할 또 다른 더 큰 수수께끼가 아닐까 싶습니다.